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계 배신자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레오나르도 보누치입니다. 2017년 본인 스스로 AC 밀란에게 제안을 넣어서 이적을 한 보누치는 유벤투스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상당한 인기와 입지를 누렸던 보누치는 감독 콘테에게 눈도장을 받은 2012년부터 리그 3연패를 일군 수비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 알레그리와 브라설에 휩싸이면서 리그 최대 라이벌 팀인 AC 밀란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게다가 주장 완장까지 차면서 충격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보누치가 밀란서 딱 1년만 뛴 뒤 유벤투스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유벤투스 팬들은 보누치가 괘씸했고 사과를 요구했죠. 보누치의 대답은 축구로 보답을 하겠다였습니다. 9위는 앙헬 디 마리아입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 또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디마리아는 레알 팬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선수였습니다. 물론 그 전까진 레알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죠. 2010년 레알에 입단한 디마리아는 걸출한 경쟁자들이 즐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 맹활약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집니다. 그러나 2013-2014 시즌 마친 뒤 구단에 주급 인상을 요구했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계약을 거부한 채 이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마리아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구단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내길 바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이 넘는 가격의 맨유행을 확정지었죠. 이적 후에 난 남고 싶었다. 오로지 에이전트가 협상한 것이라고 말해 레알 팬들을 다시 분노케 했습니다. 레알 이적 후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맨유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연락망을 끊은 채 잠적까지 한 것입니다. 바날 감독의 전술 자체가 당시 대환장 파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디마리아의 부진이 이해도 되었습니다. 후반기 아무리 망했다 해도 리그 10도움으로 리그 도움 순위 3위에 올랐으니 말입니다. 다만 이적 과정에서의 결여된 프로의식과 무책임한 방법은 맨유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8위는 마츠 훈멜스입니다. 미넨 도르트문트, 미넨 다시 도르트문트행을 반복해 축구 팬들에게 민돌민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훈멜스. 2008년 1월 미넨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후 평생 몸담을 것처럼 했고 다른 팀에서 우승을 하는 것보다 도르트문트에서 우승을 하는 게 더 값지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챔스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싶었던 그의 야망 때문에 다시 8년간 몸담았던 도르트문트를 떠나서 미넨에 입단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친정팀 팬들에겐 나에게 야유한 팬은 진짜 팬이 아니야 라는 도발까지 감행. 3년 만에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왔을 때 많은 팬들이 화가 났지만 당시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처참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기대야만 했습니다. 한편 미넨은 훈멜스가 이적을 하자 다음 해인 20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등극을 합니다. 7위는 마리오 괴체입니다.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이던 괴체의 미넨 이적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도르트문트와 미넨이 만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팬들의 충격은 더 깊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그렇게 도르트문트 팬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괴체는 이적 이후 SNS에서 도르트문트 팬들을 도발하거나 한솥밥을 먹었던 레반도프스키의 미넨행을 권유하는 등 전 소속팀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행동으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힙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법이라고 괴체는 미넨 이적 이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안첼로티 신인 감독 체제에서 입지를 보장받지 못하자 결국 도르트문트로 리턴을 결정을 합니다. 팬들의 여론은 싸늘했고 더블 유다라는 조롱을 듣게 됩니다. 6위는 라임 스털링입니다. 리버풀은 스털링 축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팀이기도 합니다. 2012년 리버풀에 입단한 당시 루이스 수아레즈, 다니엘 스터리지와 함께 막강한 공격진을 구성하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죠. 그러나 스털링은 리버풀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2016년 여름 맨시티의 이적 제안이 오자 안필드를 떠났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스털링을 돈 따라 떠난 배신자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애정이 깊었던 만큼 분노의 강도도 셌습니다. 팬들과 문제도 컸습니다. 리버풀을 떠나기 직전 훈련에 불참하는가 하면 온갖 깽판을 다 치고 나갔습니다. 2014-2015 시즌 스털링은 리버풀에서 혼자 외로운 가장이었고 그나마 후반기엔 쿠티뉴가 도와주어
조금은 부담해서 덜 수 있게 됩니다. 팀에 많은 돈을 안겨주고 떠났다고 하지만 상처만 남았던 이적 과정을 보면 스털링도 쿠티뉴도 리버풀 팬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은 선수들입니다. 첼시로 이적을 했던 토레스는 이들에 비해서 그나마 양반으로 취급되고 있죠. 5위는 애슐리 콜입니다. 아스날에서 자라난 영웅 콜은 아스날과 함께 2번의 프리미어리그와 3번의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오랜 세월 잉글랜드 최고의 왼쪽 풀백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첼시와 사전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받더니 2006년 이적을 감행을 합니다. 콜은 아스날이 제시했던 재계약 조건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콜은 불법으로 첼시의 주제 무리뉴 감독과 접촉을 했고 이후 아스날과 법정 싸움 끝에 2006년 첼시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첼시는 콜을 데려오기 위해서 87억의 이적료와 수비수 윌리엄 갈라스를 내주게 됩니다. 당시 콜과 반대로 첼시를 떠나서 아스날에 입단을 했던 윌리엄 갈라스도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갈라스는 자신의 이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겠다고 첼시를 협박까지 합니다. 이렇게 친정팀의 악감정들이 남았던 선수들이 욕을 먹었던 반면 아스날의 아데바요르는 극성 팬들이 가족욕을 하는 등 선을 넘는 비난으로 팀을 떠나야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배신자라고 욕하던 아스날 악성 팬들을 향해서 아데바요르는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넣은 후 도발 세레머니를 펼치게 이릅니다. 4위는 세스크 파브레가스입니다. 벵거 감독은 2003년 바르사 유스 라마시아 출신의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단돈 8억에 영입해 2011년 고향팀에 614억이라는 거금을 받고 대파합니다. 파브레가스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아스날로 이적을 했고 총 303경기에 출전해 57골을 넣었습니다. 아스날에서 주장까지 역임을 했던 파브레가스는 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자 친정팀 바르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뜻을 밝혔고 결국 2011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아스날의 작별을 구하고 바르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바르셀로나에서 파브레가스는 온전한 기회를 얻지 못하며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는 익숙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파브레가스의 선택은 친정팀 아스날이 아닌 첼시였습니다. 아스날로 가고 싶었지만 그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3위는 반페르시입니다. 네덜란드의 상징이자 아스날의 전설로 남을 것 같았던 로빈 반페르시는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맨유를 속삭였다라는 전설적인 말과 함께 맨유로 이적하며 EPL 이적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시 맨유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반페르시의 이적을 위해서 독일 하노버와의 프리시즌 경기에 불참하고 런던에서 협상을 했을 정도로 반페르시에 대한 존재감은 무서웠습니다. 주장 파브레가스와의 이별로 상처를 받았던 아스날 팬들은 그의 이적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적 이후 그는 득점왕에 오르는 활약으로 팀을 리그와 FA, 커뮤니티 실드 우승으로 이끌며 팬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2위는 솔 캠벨입니다. 토트넘에서 9년간 250경기를 뛰며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솔 캠벨은 2001년 계약이 만료가 되자 다른 리그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하필 북런던 최대 라이벌 팀인 아스날이 캠벨의 영입을 발표합니다. 토트넘의 주장이 라이벌 팀으로 옮기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재계약 협상을 고의적으로 차일피일 미룬 것이 드러나면서 토트넘 팬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릅니다. 솔 캠벨은 토트넘 유스를 거친 성골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적 의향을 묻는 질문에 캠벨은 남는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스날로 이적 후 캠벨은 최강 포병 라인을 구축하며 팀의 3번의 FA컵 우승과 전무후무한 2013, 2014 시즌 무패 우승을 포함 2번의 리그 우승을 안깁니다. 이적해버린 선수가 못하면 감정이 가라앉기라도 할 텐데 더 잘하니 토트넘 팬들은 화가 더 날 노릇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루이스 피구입니다. 유럽 축구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은 가장 유명한 라이벌 중 하나로 양팀 간의 이적은 거의 없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피구의 이적이 축구계에 안겨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주장으로 활약하던 피구는 2001년 최대 라이벌 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로 전격 이적하며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유는 바르사와 에이전트, 피구의 계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래저래
돈이 문제였죠. 피구의 이적 이후 한동안 양팀 간 엘클라시코 더비가 열릴 때마다 피구에게 바르사 팬들의 온갖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심지어 경기장에 돼지 머리를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구는 레알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일기 갈라티코 주축 멤버로 활약하며 레알 마드리드에 수많은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프로 세계에서 팀을 옮기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이적으로 영웅이 역적이 되거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족쇄를 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이탈리아 무대에서 치명적인 왼발을 자랑했지만 한국 축구 팬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버린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